질문 속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수학과학 얘기 나눠보고자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수학 멘토님 그리고 특별하게 스페셜 과학 멘토로 카이스트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교수로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뇌공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뇌 혹은 신경계랑 컴퓨터 혹은 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뇌공학이라는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수님과 유익한 과학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멘토님이 이제 연구 발표를 끝내고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제가 저번 리뷰 영상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에 학교에 출장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발표를 하고 왔는데 되게 느낀 점이 많아요.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혹은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발표하면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질문 되게 신선했는데 혹시 교수님도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미국은 평소에도 잘 형성돼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MIT라는 곳에서 학위를 했는데 MIT에는 중간에 돔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뭐 피자 같은 걸 같이 먹으면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게 이제 과학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학교에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과학적 호기심을 높여가고 그리고 영구적인 주제도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11월 이달의 주제 수학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이번 11월 수학 주제는 바로 유리수 대표값 평균이에요. 네, 이번 수학 주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리수와 대표값 그리고 평균입니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유리수는 이제 분수와 거의 같은 말인데 이 부분은 초등학생 친구들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자주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용어 설명을 대표값과 평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값이란 뭐냐? 이제 저희가 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그걸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을 최빈값,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 그리고 이제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그 수를 수로 나눠주면은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저기서 산술에 괄호를 쳐놨을까요? 혹시 평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산술 평균만 명시를 해주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값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평균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보자면 평균이 산술 평균반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더하기도 있지만 곱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할 때 곱하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수를 막 뒤집을 수도 있고 분수, 분모를 뒤집을 수 있는데 이때도 뭐 다른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산술 평균 같은 경우에 모든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고 이제 또 다르게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모든 수를 곱한 다음에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겠지만 제곱근이라는 거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평균은 역수를 한번 취한 다음에 다 더하고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걸 또 역수를 취해요. 그래서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합 평균을 쓰는 경우가 이런 뭐 전기 다룰 때 많이 쓰죠. 네, 그렇죠. 사실 공학을 하면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통계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대표값, 평균 같은 게 정말 통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분야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 공부를 하면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평균 종류가 이제 거의 쓰이진 않지만 몇급수, 몇 평균, 이제 대수 평균 이런 평균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는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이번에도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좀 좋은 문제를 제 아이디어로 찾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수학동화 폴리메스 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되게 여러분 뭐 학교에서 있을 법한 일이에요. 칠판에 어떤 수가 적혀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의 분자 분모를 바꿔 적거나 혹은 두 수가 있다면 그 두 수의 합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칠판에 처음에 2가 적혀 있었다면 첫 번째 규칙으로 다음 수를 만들면 뒤집어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으로 이 두 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4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를 우리가 마구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약간 재밌는 문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떤 유리수 하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쩌다 보니 결과값으로 1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 수는 무엇이어야 할까? 라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노가다로 저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 네, 여러분의 약간 적극적인 참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 주제, 바로 브레인 머신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한 전문가이신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뇌 관련 지식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뇌기계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겁니다.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고 하면 결국 연결한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뇌, 우리 몸에 있는 뇌라는 곳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기계 장치, 카메라나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혹은 컴퓨터랑 연결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이런 단어를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뇌과학 분야에 그렇게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서 단어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단어들이 사실 뇌과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저는 공학자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전자공학을 박사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뇌랑 기계를 연결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이 이 뇌공학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되게 간단해요. 하나는 뇌가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가 자극을 줄 때 뇌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가. 그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소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DBS,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파킨슨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몸을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환자가 리모컨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탁 멈추죠. 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뇌 안에 저희가 전극을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 신호를 계속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멈추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지금 이제 마비 환자인데요. 머리 밑으로는 이제 움직임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이 환자의 머리에 뭐가 설치되어 있죠. 네. 이 분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로봇팔을 움직이는 데까지 현재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로봇팔을 움직이는데 이 환자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런 기술이
대표적인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맹인 환자분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눈만 이제 뭔가 작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공 눈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저희 분야,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뇌는 컨트롤러예요. 컴퓨터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눈 같은 것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결국에는 이제 시각 정보, 우리가 보는 것들을 우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각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 기계들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카메라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하게 됩니다. 아. 어쨌든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제 뇌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아까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 맹인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대표적인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또 비슷하게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 와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뇌에서 하고 싶은 의도를 읽어서 스피커로 내뱉게 하는 인공 성대, 혹은 인공 피부, 인공 혀, 코, 이런 것들이 많이들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의료 분야,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질병을 위한 분야도 있는데요. 또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도 사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바타가 있는데요. 혹시 그 아바타 영화 보셨나요? 네, 아바타 영화 봤습니다. 아, 네. 가끔씩 지금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아바타 영화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물어보면 네. 옛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옛날 영화이긴 한 것 같아요. 저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뭔가 신경처럼 보이는 그런 전선들을 몸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뭔가 그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다른 세계에서 본인의 움직임을 뇌로 컨트롤하는 듯한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이셨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아바타가 실제로 가능한가를 실험을 해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원숭이 이제 2마리가 있는데 원숭이 A의 뇌랑 원숭이 B의 몸이랑 잠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원숭이 A가 생각하는 대로 원숭이 B가 조이스틱 같은 걸 움직여가지고 뭐 사과 주스가 나오게 해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비슷한 개념이 바로 텔레파시라는 개념입니다. 텔레파시가 실제로도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였군요. 네네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근데 결국 텔레파시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서 지금 우리 핸드폰처럼 무선으로 보내서 그 사람한테 뇌에 심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정의랑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자를 쓴 2사람이 그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뭐 게임이었어요. 앵그리버드 뭐 이런 게임인데 A라는 사람이 지금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 B라는 사람이 모니터를 안 봤는데 스페이스를 눌러서 네 그렇게 맞추는 게임이 성공률이 80%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인스타 한다고 페이스북을 잘 안 하죠. 그쵸. 네. 5년 전까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닌가. 네. 네, 저 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하고 싶은 게 브레인 타이핑이라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뇌에서 신호를 읽어서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정보를 정확하게 SNS에 올리고 싶다. 올리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의 계획이었고요. 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유명하죠. 이번에 테슬라 이제 네, CEO 이렇게 맞죠.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관심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네, 혹시 이런 뇌과학 쪽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가장 최근에 만든 앨런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 바로 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뇌 질환을 치료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장애나 아니면 환자분한테 그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매년 뉴럴링크가 이제 유튜브에 자기들이 발견한 것들 그리고 개발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가 하고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분야고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소개했지만 아마도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교수님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제가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요? 이런 답변들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의 호기심과 상상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수님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교수님 설명 중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뇌와 인체의 어떤 부위를 연결하려고 하면 신경이나 혹은 뭐 전선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접촉이 되어야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뇌와 눈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는 두개골을 열어서 실제로 전극을 꼽아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원하는, 그러면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눈 뒤로 기계를 삽입할 수 있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IT 있을 때도 항상 의사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술법과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뇌 안에 전선 같은 거를 넣어야 될 때죠. 그걸 위해서 지금 카이스트의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머리카락보다 10배 얇은 그런 전선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카락 같은 굉장히 얇은 그런 섬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전선 역할을 하게 해서 뇌에다가 집어넣어서 아까 같은 유용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아마 저희가 평생 기계랑 몸과 뇌가 일치돼도 모르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없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제 제가 예전까지 들어본 건 되게 장기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뇌에 관한 거는 되게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은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오늘 브레인머신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박성준 교수님과 함께 유익한 뇌공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굉장히 일단 즐거웠고요. 네. 제가 아까 수학 멘토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분야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인데 누가 혹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서 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질문들을 말이 안 되더라도 마음껏 펼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뭔가 두려움 없이 다양한 것들을 용기 있게 접근해보고 조합하고 이런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이런 꼭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분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1월 수학 키워드는 유리수 대표값 평균, 그리고 과학 주제, 브레인머신 컴퓨터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쳐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의 질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프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질문 다락방. 안녕. 안녕.